안녕하세요. 이민수 대표입니다. 얼마 전에 한 고객분을 상담했는데요. 대표님, 지금 금리가 너무 낮아서 연금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누구라도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연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구조의 연금이냐가 진짜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그분은 결국 최저보증 연달리 7에서 8% 플랜으로 준비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러한 최저보증 구조가 대부분 변액보험 기반으로 제공이 되었다면요. 이제는 일반 저축성 연금보험에 최저보증이 가능한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즉, 변액연금보험에 최저보증 기능이 들어간 상품, 일반 저축성 연금보험에 최저보증 기능이 들어간 상품, 둘 다 경쟁력이 있는 선택지이고 고객의 성향에 따라 알맞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오늘 영상에선 그분이 왜 이 선택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꼭 알고 가입을 해야 후회하지 않는지 전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저보증 연금보험은 지금까지 거의 모두 변액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담할 때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합니다. 변액이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건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최저보증 기능이 들어간 변액연금보험은 일반 변액연금보험과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핵심만 설명드리면 이렇게 돼요. 기본적으로는 펀드 운영으로 연금 수령액이나 연금 기준 금액이 바뀌는 것은 매한 가지였지만 연금 개시 시점에 두 금액을 비교를 합니다. 펀드 수익으로 쌓인 금액과 최저보증 연달리 7에서 혹은 연달리 8%로 쌓인 금액 중에 큰 금액이 연금 기준 금액으로 되는 거죠. 연금 기준 금액은 그냥 쉽게 말해서 연금을 산출할 때 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 상황이 좋으면은 펀드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연금액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지만 시장이 안 좋아서 펀드 수익률이 내려가더라도 최저보증 연금보험으로서 우리가 확정된 이율 자체는 유지를 시켜준다 이거죠. 그래서 변액은 이꼴 위험하다라고 단순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상품에 따라 최저보증 기능이 들어가지 않은 상품이라면 이 부분 꼭 조심해야겠죠.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받을 가능성을 챙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도 매우 경쟁력 있는 옵션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변동성이 불안해서 망설이시는 분들도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대로 변액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불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만든 구조가 바로 일반 저축성 연금보험에다가 최저보증 기능을 이렇게 넣은 옵션인 겁니다. 이 상품의 특징을 그냥 말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 펀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이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적습니다. 혹은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일반 저축성 연금보험처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도 최저보증 이율을 연 7%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해지환급금이 우리가 설계한 예시표를 보면 보통 세 가지의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 금액 안에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최저 기준으로 보면은 그 금액 아래로 내려갈 일은 없습니다. 즉 펀드는 나는 싫어. 이거 좀 위험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최저보증이라는 장점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경우 가장 알맞은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 변액형이 더 좋다 아니면 적숙성이 더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두 구조의 장점을 각각 선택할 수 있게끔 동급의 선택지가 되지 않았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금 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 팩트체크 전문가팀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0만 원씩 10년 납입, 83만 원씩 10년 납입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하는 233만 원 비과세 플랜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업무광고심의 규정상 회사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정식 심의를 받지 않은 잘못된 매체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처럼 영상 마지막에 필수 안내사항 심의필 번호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해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비교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가입하는 경우도 모두 비과세 적용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30세 남성 기준이에요. 월 150만 원씩 10년을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 받는다면 연금 개시 시점까지 쌓인 최저연금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연금 기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펀드 수익률과 그다음에
최저보증 이율로 적립된 원리금이죠. 그 두 가지 중 큰 금액이 연금 기준 금액이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에 나오듯 A사는 5억 3,160만 원입니다. 자, 연금 수령액은요. 3,098만 1,648원으로 산출되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3,100만 원 정도 혹은 3,000만 원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65세부터 100세까지 1년마다 받는다면 총 35년을 받겠죠. 35회. 자, 35년 동안 35회를 받는다면 총액은 10억 8,435만 7,680원입니다. 뒤에 이제 자잘한 숫자는 제외하고 10억 8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B사의 최저연금 기준 금액은 5억 5,852만 5천 원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3,043만 9,608원이고요. 대략적으로 한 3,040만 원 정도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C사의 연금 기준 금액은 5억 452만 원. 아까 A사보다 적죠. 하지만 연금 수령액은요. 약 3,171만 원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D사의 경우에는 연금 수령액이 2,656만 원 정도로 가장 낮았고요. 연금 기준 금액은 5억 452만 원. 아까 C사와 동일하죠. 근데 연금액은 1년에 약 515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1억 한도로 준비하는 월 83만 원 플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83만 원씩 10년 납입을 하면 이제 원금 같은 경우에는 9,960만 원이 되죠. 그럼 비과세 1억 한도로 가능합니다. A사는 매년 1,714만 3,179원, 약 1,7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B사 같은 경우에는 1,684만 3,248원, C사 같은 경우에는 1,755만 원, D사는 1,469만 원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C사가 연금액이 가장 많죠. 1,755만 원.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건 D사가 1,469만 원. 150만 원 플랜이든 83만 원 플랜이든 동일하게 세사마다 연금액 차이는 있었습니다. 표를 자세히 보면 최저보증 이율을 적용해주는 기간이 모두 상이에요. 단순히 어디 회사는 최저보증 이율이 연달리 8%래, 어디는 7%래, 이러한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쌓여있는 연금 기준 금액을 본다면 A사가 C사보다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C사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죠. 동일하게 연달리 7%라도 몇 년간 적용하고 이후 나눠지는 지급률의 비율에 따라서 연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이 회사마다 최저보증 이율 적용 기간과 그 다음에 퍼센티지가 다른데 이율로 쌓인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눠주는지 이 지급률에 따라서 실제로 받는 연금 수령액이 크게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30세 남성이라면 C사가 가장 높았습니다.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는 단순히 이율만 쫓지 않고요. 여러분의 조건에 가장 유리한 실제 지급액이 높은 회사를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지급 여력 비율이 보이시죠?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어서 40세 남성 기준입니다. 150만 원 플랜은 65세부터 연금 수령을 했을 때 A사는 2,407만 6,032원입니다. B사는 2,357만 2,608원, C사는 2,534만 원, D사는 2,182만 원. 사실 제가 이렇게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표로 이렇게 보시는 게 이해하시기가 더 쉽겠죠. 83만 원 플랜의 경우에는 A사 1,332만 2,071원, B사는 1,304만 3,508원, C사는 1,402만 원, D사는 1,207만 원입니다. 앞서 30세 남성 기준과 동일하게 C사가 연금액은 가장 높네요. 이처럼 어느 특정 회사의 상품이 고정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연령대별로 또 성별에 따라서 준비하는 납입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가장 연금액이 높은 회사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점에 따라 상품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가입하실 분들은요, 문의 주시면 비교 후에 가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다음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비과세 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 비과세 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이에요. 월 150만 원 이하, 쉽게 말해서 1년에 1,800만 원 이하 납부를 해야 되고요. 5년 납입 이상 해야 되고 10년 이상 유지 후에 연금을 개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납은 원하신다면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월 적립식 외 저축성 보험입니다. 외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총 납부 원금이
1억 한도입니다. 아까는 150만 원으로 몇 년을 납부 하든 총 원금은 상관이 없었죠. 한 달 납부 금액이 중요했다면 이번에는 1억 한도, 내가 총 납부하는 금액이 중요한 비과세 조건이에요.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1억 이하라면요. 예전에는 일시납입 상품이 좀 제가 추천드릴 만한 게 있었을 땐 추천을 드렸지만 현재는 5년, 7년, 10년 납입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일시납입 최저보증 이율이 5% 정도라 이 월납입 최저보증 연달리 7에서 8%를 이길 수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월 150만 원 그리고 월 83만 원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납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개별적으로 비과세 한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연금보험에 동시에 가입해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저희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점을 활용해서 두 가지 모두 가입을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요.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은 비과세 한도 누적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새로 세법이 바뀌면서 비과세 한도가 신설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연금보험이 가입된 게 있어가지고 새로 내가 이번에 최저보증으로 높게 가입하고 싶은데 과거에 가입한 게 계속 마음에 걸리네. 이거 혹시 과세 대상으로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좀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노후 연금을 대비하고 싶은 분들은 늦지 않게 추가로 최저보증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비과세 한도니까요. 자, 다음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업비 얘기예요. 이 사업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금보험 혹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은 사업비가 많은 거 아니냐? 이 손해보는 구조 아니냐? 하지만 이 질문의 절반은 사실이 아니고요. 또 절반은 맞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보증 연금보험을 정상적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에는 변액연금보험이든 저축성 연금보험이든 최저보증 기능이 들어간 상품들은 공통적으로 연금 기준 금액에서 사업비가 공제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금 기준 금액 산출은요, 우리가 납부한 원금의 최저보증 연달리 7% 혹은 연달리 8% 정확하게 계산이 돼서요. 제가 실제로 청약하면서 대면을 하게 되면 네이버 적금 계산기, 예금 계산기로 다 계산을 해서 이 원리금을 보여줍니다. 단 1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만 한다면 사업비는 1원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반대로 해지를 하면 사업비가 체감이 돼요. 해지한 적금은 최저보증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립금에서 사업비가 체감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지 가능성이 있으면 애초에 가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만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리 좋은 금보따리가 있더라도 욕심이 많으면 놓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지급률입니다. 연금보험을 비교할 때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죠. 지급률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시 시점까지 쌓인 원리금, 쉽게 말해서 연금 기준 금액, 이 금액을 매년 얼마씩 나눠줄지 퍼센트별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기준 금액, 쌓여있는 금액이요, 2억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급률이 5%라고 하면은 우리가 매년 받는 연금액은 1,000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이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최저보증 이율을 적용해 주는지,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의 지급률로 나눠주는지,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달라지는 겁니다. 자, 다음은 추가 납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상품에선 굳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선택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원하시면 추가 납입도 가능합니다. 과거의 연금보험들은 추가 납입을 해야지만 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저보증 연금보험, 방금 전에 사업비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죠.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연금 기준 금액,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사업비 차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추가 납입을 해서 얻을 만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가입을 할 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그냥 추가 납입을 굳이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하시고요. 추가적으로 내가 더 돈이 남는다, 자금이 남는다고 하면은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다음은 예금자 보호입니다. 많은 분들을 물어보시죠. 보험은 안전합니까?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네, 적용이 되고요. 이번에 9월 달부로 예금자 보호가 1억으로 상향이 됐었죠. 최저보증 연금보험은 연금 기준 금액과 최저사망 적립액, 이 두 가지가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가입자가 낸 원금, 그다음 약관에 따라 계산된 이자, 그다음에 최저사망 적립액,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보험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1차적으로는 계약 이전 제도에 따라 다른 보험사가 계약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실제 예금자 보호 단계까지 가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변액보험의 최저보증 기능이 들어간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추가 펀드 수익률 가능성도 함께 가져가고 싶다. 이 변액이라는 개념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어차피 변액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도 우리가 최저보증 기능으로 최저는 맞춰주니까요. 자,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변액연금보험에 최저보증 기능이 들어간 상품도 괜찮겠죠. 자, 다음은 일반 저축성 연금보험에 최저보증 기능이 들어간 플랜이 알맞는 사람입니다. 난 펀드 운영 수익 그냥 이거는 뭐 최저보증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싫어 하시는 분들. 변액이라는 단어가 그냥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이런 경우 둘 중에 하나가 우월한 구조가 아니라요. 각자 장점이 확실한 동급의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바를 선택할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최저보증 연금보험의 종류 두 가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연금액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그 다음에 사업비나 비과세에 대한 얘기, 지급률 추가 납입, 또 예금자 보호에 대한 얘기도 해봤습니다. 보험사마다 이 조건도 다르고 연령, 성별 납입 기간에 따라 결과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유리한 회사가 어디인지 직접 비교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그 다음에 댓글에도 제가 카카오톡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1대1로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S금융 온라인 연구소의 이민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